안녕하세요. 빅토리 구독자 여러분. 저희 하달스터디 학원입니다. 오늘은 5월 학력평가를 보고 그 총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5월 학력평가가 6월 모의고사는 좀 어떻게 기조로 바뀌어서 나올지, 그리고 멘탈 잘 잡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 일단 1교시인 국어부터 얘기를 하자면 친구들이 좀 쉬웠던 친구들은 너무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은 시간 분배에 대한 연습이 좀 많이 안 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어려워서 많이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친구들도 나와서 딱 봤을 때 내가 시간 때문에 긴장해서 좀 어렵게 느낀 거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풀어본 제가 느끼기로는 쉬웠어요. 내 친구들이 이게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지금 육모까지 너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실전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등급 컷만 봐도 지금 엄매 기준으로 했을 때 92, 화작이 지금 96 컷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학이나 독서 같은 경우 정말 지금 예로 들자면 이거 시궁창 더러운 건데 이게 이상향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연결이 안 되는 선지들이 꽤 있었어요. 아예 틀린 선지가. 근데 친구들은 이걸 보고 고민했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지금 문학에서 오답률 1위인 거를 보면은 친구들이 그냥 개념만 찾았으면 됐는데 그 명령형 어미, 그거를 제대로 못 찾거나 연세를 좀 명확하게 몰랐거나 그래서 틀렸던 친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이거에서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 개념부터 다시 점검해서 용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로는 재학생들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형식이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재수생들은 안 들어오는 시험이긴 하지만 재수생들은 워낙 그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일반 사설 있는 형태 있는 문제들도 많이 풀어봤는데, 이번에 공통과목만 말씀드리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사설 문제 틱하게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이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렇게 적용했으면 되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당황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희망적인 말씀드리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평가원은 내진 않을 거예요. 평가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희들 이거 한번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출문제랑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 분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면 다음 6월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탐구는 과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단원에서 다양하게 나왔다. 그리고 3월에 비해서 소재가 다양해졌다. 그리고 3월에 비해서 약간씩 미묘하게 어려워졌다.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3월에 비하면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개념이 안 된 친구들,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개념이 얼마 잘 안 된 친구들은 아마 문제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3월보다. 점수는 더 안 나왔을 거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5점 밑으로 모든 탐구 과목 개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개념을 사실 나 인강 강사 다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일단 나와 있는 수능 특강 교재부터 제대로 1회독을 먼저 했으면 바랍니다. 일단 3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엄청나게 정말 난이도 높게 나온 편은 아니었지만 5월 모의고사보다는 정말 좀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6월 모의고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추론적인 문제나,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풀었던 문제들도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거라서 지금 5월 모의고사 좀 어렵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6월 모의고사를 훨씬 좀 더 어렵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주 동안 정말 6월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짜셔야 되고,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 희망적인 얘기를 지금은 일단 조금 잠시 미뤄두고, 일단 수능 특강 문학 아직 안 본 친구들, 독서는 지금 급하게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난이도도 있고 배경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학
친구들 아직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영역당 1부터 11까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개씩 하면 사실 이틀이면 끝나요. 근데 하루 5개씩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학은 이제 최대 7분 그리고 소설은 최대 8분으로 해서 5개씩 하면 40분이거든요. 40분 동안 굉장히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애매한데? 라고 하면 그냥 해답지 보세요. 해답지 보고 해설하고 해제 확인한 다음에 애매하다 라고 하는 잉스러운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주제에 인덱스 해놓고 하게 되면 한 2주면 정말 수특을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특 문학을 끝내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잘 몰랐던 작품들, 작품에 대한 해설, 작품 해설만 들으시면 돼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영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에 대한 거 만약에 내가 문학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나 선택 과목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친구들은 문학 세트 연습하세요. 문학 세트만 딱 놓고 25분, 30분 딱 그 시간 안에 들어오게끔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고민되면 네 어떡해요? 라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선지에 한 번씩 다 돌아가 봤어. 그럼 그냥 가자. 딸려있는 문제들 나머지 풀고 돌아오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마련해서 세트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막 매일매일 시간을 재고 기출을 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주에 1회 또는 주에 2회 정도를 풀세트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보시거나 또는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문학이나 선택 과목만이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하셔야 돼요. 우선 수학 같은 경우 6월 대비하면서 학생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택 과목 진도 먼저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5월 반지는 이제 선택 과목의 시험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 6월쯤 되게 되면 평가 문제기도 하고 이걸 진도 못 빼서 못 풀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는 수능 특강 진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고 한번 분석을 조금 해보세요. 기출문제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수능 특강 문제가 5월에는 그렇게 적용되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도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를 확인했으면 솔직히 풀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그것도 20번 문항이었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 특히 수능 특강에서 이런 문제도 나왔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었는가 해답지를 보면서 해설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설이나 이런 업체들에서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랑 9월, 11월 수능 문제 이렇게 3가지 위주로 먼저 준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좀 부담되거나 이러면 저는 정말 6월, 9월, 11월 이 3가지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보시면서 풀이 같은 것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쉬운 문제에서도 본인이 이거 생각할 수 있었는데 라는 거가 풀이집에 꼭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하셔야지 6월 대비가 편할 거고 5월에 조금 좌절했던 학생들은 이렇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설틱하게 나오진 않을 테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그걸 저는 수능 특강이랑 기출문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 지금 되게 고민 많을 거예요. 바꿀까? 지금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25점 안에면 바꾸세요. 그냥 그냥 아니면은 한 과목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꿔도 25점이면 어떡해요? 바꿔도 25점이면 그것까지 제가 왜냐면 25점 위치라는 거는 여지껏 개념도 하고 했는데 25점밖에 안 나왔어. 사실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꿔서 25점 나오면 어떡해? 물론 그런 불안감은 있겠죠. 그런 불안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한 과목 잘 나오는 과목에다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점수대를 봤을 때 그 본인들이 너무 안 나오는 과목보다는 잘 나오는 과목에다가 힘을 좀 가했으면 좋겠어요. 6월 모의 평가까지는. 그리고 저는 지금 탐구가 과목이 많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많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안 돼 있으면 개념 숙지 하세요. EBS로 무조건 보세요. 수능 특강으로. 그 다음에 심화 개념 이제 계속 나옵니다. 5월보다 6월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탐구 과목별로 나와 있는 그 킬러
단원들 있잖아요. 그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이면 유전, 지구과학이면 천체, 이거 집중하셔서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3월, 5월 지금 2개나 지금 기출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하시고요. 탐구 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편차가 좀 없어요.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출 확인하셔야 되고, 탐구도 똑같아요. 25분 딱 시간을 재고 문제 풀어주세요. 왜 25분이냐고 얘기를 해요. 원래 30분이죠? 5분 동안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도 봐야 되고, 그래서 25분 동안 맞춰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발 뭐 사설 모의고사 선생님 것도 보겠지만 EBS에서 하고 있는 그 해설 강의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EBS에 좋다가 아니고 EBS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서 연계되는 문항들을 선생님들이 다 요목조목 뽑아주세요. 뽑아주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앞으로 나오는 수능 완성 또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제발 뭐 이거 EBS 거 뭐 들어야 돼? 아니면 절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듣고선 문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학에서 이제 고전시가나 수필이 융합되어 있는 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시간 관리도 되게 어려워하고, 그리고 작품 자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작품들에 대한 거를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문학 이제 개념,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각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표현상의 특징 문제를 너무 애매하게 개념을 알고 있던 친구들이 있어서 이거 선지도 그럴듯하고 이거 선지도 그럴듯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선지를 좀 명확하게 끊고 갈 수 있게끔 그 선지에 대한 개념을 정말 똑바로 학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엄매 친구들은 문장 부분 있죠. 문장 성분하고 문장의 종류 부분에서 항상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개념부터 시작해서 다시 연습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시험장에서 좀 잘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시고, 화작 친구들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15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데 친구들이 지문을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서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 문제 유형에 대한 것도 학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접하는 문제는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접하는 문제가 이번엔 삼각함수로 접하는 문제였는데 근의 개수가 3개 이렇게 홀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개념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홀수개가 되는 경우가 3차함수에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수1보다는 수2에서 이런 접할 때에 대한 개수 문제 요거는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꼭 확인하셔서 거기 있는 문제 아이디어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탐구는 일단 다 봐야 돼요. 다 봤는데 대신 좀 몇 개만 얘기할게요. 과목만. 생활과윤리 같은 경우는 3월하고 5월 기조 똑같았어요. 수능 때도 그렇고. 3단원. 내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3단원부터 먼저 하세요. 왜? 문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윤리와 사상 이번 5월 달에 동양윤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6월 모평과 수능에서는 서양윤리가 더 많이 나오니 지금 서양윤리에다가 조금 더 힘을 가했으면 좋겠고요. 한국지리 할 말이 없어요. 단원별로 아주 고르게 다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 봐야 돼요. 한국지리. 이건 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고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탐구 넘어가서 생명과학, 이제 유전 아주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나오고, 선지도 아주 정교하게 나오고 세밀하게 나오고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정교하게 어려워진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어렵다라기보다는 스물스물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고,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체 부분, 외부 은하 꼭 집중해서,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좀 획득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선택을 해갖고 집중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화학 너무 어려웠어요. 저 바꿀까요? 아까 얘기했죠. 25점 아니면 바꾸세요. 멘탈 잡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고 싶은 학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근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학교 가냐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찍어놨죠. 네. 대리만족?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런 자기가 목표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전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죠. 5월달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지금 어버이날부터 어린이날부터 정신이 살짝 내려놨다가 시험 보고 지금 완전 대통 맞았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정신 지금 빨리 차려갖고 이제 6월 목표 다가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제가 오냐 야 그래도 가야지 라기보다는 정신 차리세요, 빨리. 멘탈 잡고 6월 준비합시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수학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과목은 학생들이 어려운 거니까 제가 쉽다고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멘탈 얘기했을 이런데 시험에서의 멘탈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했으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거고 내가 안 했으니까 어렵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고 나서 아 내가 어려우면 어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풀고 내가 이 정도 맞았으면 다른 학생들도 못 풀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열심히 하시고 더더욱 노력하시면 좋은 성적 있을 거라 믿고 한번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제로 가르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인데요. 시험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중요한 시험일수록 친구들이 들어가면 답을 딱 고르기가 어려운데 이게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선지를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흔들리는 만큼 본인이 이 시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아시고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답을 찍기보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을 답으로 찍는다라고 하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우리 6월 모의고사까지 마지막 스퍼트를 좀 더 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하다스터디였습니다. 안녕!